12월 19일 정전 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최근 연준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시장에 과하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묻지마 상승 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산타랠리를 위한 완벽한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동안 부진했던 이 빅테크 기업들 또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고 뭐 애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개별적인 악재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지만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했고 유가 관련 테마주도 오르게 되면서 물론 유가가 적당한 가격을 유지해야지 가장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이번에 중국의 부양책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오늘 해운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했던 이런 예멘 반군의 이슈로 인해서 탄력이 나왔지만은 유가도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원자재도 소폭 반등이 나왔다는 걸 치면은 경기가 좀 잘 연착륙 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시장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대주주 양도세 요것 때문에 지금 피곤해 죽겠어요. 요것만 지금 잘 해결이 된다면은 네 시장에서 이미 3조 원 가량 개인 투자들이 거의 이번 12월 달에 3.5천억 정도 팔았거든요. 3조 5천 정도 팔았는데 여기에 대한 반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외국인 투자들, 뭐 개인 투자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치면은 장중에 변동성은 높았지만은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20일 안으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발표 이후에 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은 최근에 기간 금투 연기금으로 이어지는 이 신규 매수세가 결국에는 이 매수 주체들의 결국 연말 수익률 달성을 위한 그런 매수세이기 때문에 결국 배당일과 그리고 연말에 폐장일 앞두고서 2, 3일 동안의 변동성도 충분히 유예될 필요가 있다는 점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50 위주 신고가인데 연기금 계속 때려박잖아요.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종목들 올라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이 성과를 달성하면은 팝니다. 네, 그래서 내년 초에는 그런 매도세를 약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은행에서 이 나쁜 놈들이 네,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타 4% 미만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정기예금 자체는 1년 정기예금을 평균으로 기준으로 잡는데 다 4% 내려와서 근데 예금 금리가 떨어지면은 대출 금리도 결국엔 떨어집니다. 투자들의 부담감이 조금 덜어둘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찜찜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예금을 안 넣으니까 야 이건 뭐야 3%밖에 안 줘? 주식이나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뭐 IB라든가 월가 이런 쪽에서는 정말 높으면 한 15% 정도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이 주식으로 1년에 15% 벌기가 쉽지 않아요. 15% 정도고 네 뭐 정말 좋은 뭐 잘하는 데는 20%대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것도 뭐 연차별로 다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예금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대출금리가 떨어질 수 있고 주식 그 예적금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크다. 최근에 뭐 DS 단속 때문에도 있겠지만은 투자 예탁금이 조금 늘었죠. 그래서 또 공모 때는 원래 투자 예탁금이 늡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환불 전에까지는 투자 예탁금이 늘어나고 이게 만약에 50조 원 위로 좀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연말에 내년 초에도 강세를 좀 이어나갈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국채금리는 뭐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조정에 들어간 것 같고 환율이 문제죠. 네, 지금 최근에 달러가 떨어지든 뭐 엔화가 떨어지든 환율이 이게 지금 안 오르고 있어요. 환율이 너무 약세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담감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심하다. 환율이 1250원이 변곡점입니다. 지금 1300과 1250원이거든요. 1300원이 터지면 외국인들이 투매가 시작되고 1250원 내려가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요. 그래서 환율이 125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가능성이 있다. 골드만삭스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네,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를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네, 반도체에 대한 이런 롱 포지션은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JP모건은 이거 뭐 3년 동안 하나도 맞춘 거 없으면서 JP모건의 최근에 틀린 거 미국 국채금리 7% 간다. 연준 12월 달에 금리 인상한다. 연준 내년에 금리 인하 없다. 다 틀렸어요. 얘들이 무슨 얘는 그냥 공매도 기관인 것 같아. 아무튼 그것도 뭐 저 힐덴버그 이런 애들처럼 좀 좋은 공매도 리포터 쓰는 것도 아니고 악의적인 공매도 리포터 쓰는 애들인 것 같아요. 아무튼 문제가 많아요. 하여튼 이 대표부터 문제가 많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두 강례 이제 방향성이 나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전쟁 종료된다. 왜냐면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무기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절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한미군 빼렸던 애가 트럼프인데, 그래서 내년쯤에는 이게 전쟁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슬슬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사실은 전쟁이 아니고 이젠 작전으로 치부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작전으로 치부되고 있는 상황이다. 리스크들이 약간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내년에 증시의 탄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중국이 아이폰 금지령을 확대했고 국내 부품사도 이게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삼성전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근데 여러분들 중국의 삼성전자 드럽게 안 팔립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애플이 중지되면은 애플에 우리나라 삼성 제품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품사들의 타격이 문제가 된다. 애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 어디까지 확대될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뭐 사실은 오늘도 그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슈, 그리고 반도체 2000년 정도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외국 투자들이 계속적으로 담고 있는 상황에다가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들, 비트코인에 대한 반사익들이 지속적으로 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코프로가 어제 마감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치 테마주로도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뭐 루머로는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연말 배당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어느 정도까지 또 다른 2차전지 종목들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들은 여러분들 리튬 가격이라든가 전기차 판매 대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배터리 아저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기차가 이제 움직인다고.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뭐 정당 이름 어떻게 정할지가 좀 중요하겠지만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리튬이온 배터리, 요거 이제 중국 이 지리얼den스 산하 지커라는 브랜드에서 무려 15분 충전에 500km를 주행할 수 있다. 요거 살짝 믿음은 가지 않는데 그래도 네, 일단은 리튬 이온전 배터리에 대한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고, 결국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 반값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쏟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반값 전기차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LFP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 왜냐면은 자동차 가격이 40%가 배터리 가격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뭐 별게 안 들어가잖아요. 부품 수가 내연기관차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LFP 배터리는 결국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네, 이렇게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 해운 관련된 종목들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해운사가 지금 이 운행을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못 들어가면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럼 여기 원래 사진 찍으면은 배가 엄청 많거든요. 하나씩 배가를 보내는데 여기서 계속 공격을 받다 보니까 지금 세계 10대 상선 모두, 이게 지금 뉴스에서는 5대였는데 10대 해운사 모두 우리 그냥 돌아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유가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운임비도 많이 오르고 하게 되죠. 물류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들, 이렇게 되면 관련 테마주들이 올 수밖에 없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삼성전자 네이버 인공지능 반도체 솔루션 개발 협력에 대한 발표가 나오는데 이제 저전력 반도체, 어떻게 보면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뭐 최근에 반도체 관련 테마주들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테마주들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그 트위치가 나갔잖아요, 국내에서. 그래서 이 BJ라고 하죠. 이런 BJ들을 좀 흡수할 수 있는 취직을 베타 테스트를 개시하는데, 이게 흥행 여부에 따라서 흥행하면은 아프리카 TV가 떨어질 거고, 흥행을 못하면 아프리카 TV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점들 확인하면서 네, 장전시장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